안녕하세요. 소리씨앗의 속말금 인사드립니다. 꽃피는 4월, 개나리, 진달래, 벚꽃 등이 서로의 아름다움을 뽐내는 4월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작품은 동서문화사의 세계문학천집 중 펄벅여사의 작품 대지입니다. 1938년 노벨 문학상을 받은 뛰어난 작품이며 혼란스러운 청나라 말기에 땅을 사랑하고 부지런한 농부 왕눈과 그의 아들들, 손자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제가 들려드릴 부분은 가난하지만 부지런하고 성실한 농부 왕눈과 황부잣집 종으로 있다가 왕릉에게 시집온 조용하고 부지런한 여성 오란이 결혼 후 아기를 낳아 황부잣집으로 인사드리러 가는 내용입니다. 대지 1. 펄벅. 설날이 가까워지자 마을은 어느 집이나 설 채비에 바빴다. 왕릉은 시내 양쪽 가게에 가서 네모난 붉은 종이를 몇 장 사왔다. 그 종이에는 복 또는 불을 바라는 글자가 금박으로 씌어 있었다. 그는 이 종이를 농구에 붙이고 새해 운수 좋기를 빌었다. 쟁기에도 황소의 멍에에도 붙이고 거름과 물을 나르는 통에도 붙였다. 그리고 대문에는 복이 찾아든다는 글을 쓴 긴 종이를 붙이고 그 위에 꽃 모양으로 우린 붉은 종이를 붙였다. 그는 또 지신을 위해 붉은 종이를 사왔는데 노인은 떨리는 손으로도 곧잘 종이옷을 만들었다. 왕릉은 그것을 사당으로 가지고 가 한 쌍의 지신에게 입히고 향을 피워 새해에 복을 빌었다. 그리고 섣달 금음날 밤 가운데 방 벽에 붙은 신령님 화상에 정성을 들이기 위해 상에 켜놓을 붉은 초 2자루도 샀다. 그리고 왕릉은 다시 성내로 들어가 돼지 기름과 백설탕을 사왔다. 오라는 돼지 기름을 하얗고 부드러워질 때까지 저어서 쌀가루에 섞었다. 그 쌀가루는 그들의 황소가 끄는 연자방아로 찧어 만든 것이었다. 오라는 기름과 설탕을 한데 개어 설떡을 만들었다. 그것은 황부잣집 같은 데서나 먹는 월병이었다. 그 월병을 굽기 위해 상에 빚어놓은 것을 보고 왕릉은 자랑스러운 마음으로 가슴이 뿌듯했다. 명절 때 부잣집에서나 먹는 그런 떡을 만들 수 있는 여자는 이 마을에 그의 아내밖에 없다. 오라는 몇몇 떡에는 붉은 산사나무 열매와 푸른 살구로 꽃 모양을 새겼다. 이거 아까워서 먹을 수나 있나? 왕릉은 말했다. 노인은 마치 아이들이 예쁜 과자를 보고 그렇듯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하며 서성거렸다. 네 숙부하고 그 집 아이들을 불러다가 이것 좀 구경시키려무나. 그러나 왕릉은 여유가 생긴 뒤에는 조심스러워졌다. 배고픈 사람들을 불러 떡을 보여주기만 할 수는 없었다. 설날이 되기 전에 설떡을 보이면 재수없어요. 왕릉은 얼른 대답했다. 손에 쌀가루와 기름이 온통 묻은 아내가 그때 입을 열었다. 이건 우리 먹을 것이 아니에요. 꽃을 놓지 않은 걸로 한두 개 손님들에게 맛보게 하지요. 우린 아직 백설탕이나 돼지기름을 먹을 처지가 못 됩니다. 이건 황부자 때 큰 만화님께 갖다 드리려고 만든 거예요. 초이튿날 아이를 안고 찾아뵈려고 해요. 이 말을 듣고 보니 그 떡은 한결 더 귀중한 것으로 보였다. 왕릉은 지난날에 그가 가난하고 초라한 모습으로 서 있던 그 대청으로 그의 아내가
빨간 옷으로 단장한 아이를 안고 가장 좋은 쌀가루와 설탕과 돼지기름으로 만든 이런 떡을 가지고 손님으로서 찾아가게 된 것을 생각하니 마음이 흐뭇해졌다. 이렇게 황부자 집에 갈 일을 생각하니 설날에 할 다른 일들은 모두 대수롭지 않게 여겨졌다. 오란이 새로 만든 검은 무명옷을 입어보며 왕릉은 혼자 중얼거렸다. 황부잣집 대문까지 데려다 줄 때 이것을 입어야지. 초하룻날에 그의 삼촌이며 이웃 사람들이 몰려와서 그의 아버지와 그에게 새해 인사를 하고 먹고 마시며 떠들썩할 때에도 왕릉은 거의 참견하지 않았다. 그는 사람들에게 보였다거는 맛보라고 권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 두려워서 빛깔에 있는 떡은 바구니에 감춰두고 내놓지 않았다. 그래도 꽃도 안 놓은 하얀 떡에 대해 사람들이 돼지 기름과 설탕의 맛을 칭찬하는 말을 들었을 때 왕릉은 이렇게 소리 지르고 싶은 것을 참느라 힘들었다. 더 훌륭한 떡이 있단 말이야. 그러나 그는 끝내 입을 열지 않았다. 그는 황부자 집으로 자랑스럽게 들어가는 것 이상으로 바라는 것이 없었던 까닭이다. 초 하룻날에는 남자들이 먹고 마시며 놀지만 초 이튿날은 여자들이 세배 다니는 날이다. 이날 왕릉의 가족은 새벽부터 일어났다. 오라는 아이에게 빨간 옷을 입히고 그녀가 손수 만든 호랑이 얼굴을 수놓은 신을 신겼다. 그리고 그녀는 섣달 금음날 왕릉이 깎아준 아이의 머리에 작은 금부처가 달린 빨간 모자를 씌워서 침대에 눕혔다. 그리고 그녀는 긴 검은 머리를 새로 빗어 왕릉이 사다준 은도금한 핀으로 틀어올리고 왕릉은 그의 새 옷으로 빨리 갈아입었다. 오란도 남편과 같은 옷감으로 만든 새 두루마기를 입었다. 그것은 왕릉이 자기 옷감과 함께 마련한 것으로서 20넉자를 포목전에서 끊었었다. 포목전에서는 그만큼을 한꺼번에 사면 2자를 더 붙여주는 것이 관례이다. 왕릉은 아들을 안고 아내는 떡을 넣은 바구니를 들고 성내로 향했다. 그들은 황량한 겨울의 밭길을 걸어갔다. 그들이 황가의 대문에 이르렀을 때 왕릉이 보람을 느끼고도 남을 만한 일이 일어났다. 여자의 목소리에 눈을 뜬 문지기는 그들을 보자 눈이 휘둥그레져서는 사마귀에 난 긴 털 3가닥을 잡아 비틀면서 큰 소리를 질렀던 것이다. 아니 이거 농사지 있는 왕서방 아니오. 이번엔 셋이서 왔구려. 그는 그들이 모두 새 옷을 입었으며 게다가 아들을 데리고 온 곳을 보고 다시 말을 이었다. 지난해엔 운수가 대통이었는가 보우. 이거 어디 새해 복 많이 받으라는 말 따윈 필요 없겠는걸? 왕릉은 손 아랫사람 대하듯이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다. 농사가 잘 돼서 그래. 농사가 잘 돼서. 그렇게 말하고는 당당하게 대문 안으로 발을 들여놓았다. 문지기는 그만 기가 질려 왕릉에게 말했다. 제가 아주머니를 안으로 모셔갈 테니 그동안 누추하지만 제 방에 앉아 계시겠습니까? 왕릉은 그의 아내가 아들을 안고 부잣집 마나님께 줄 선물을 들고 문지기를 따라 안으로 들어가는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서 있었다. 즐거운 일이 아닐 수 없었다. 그들이 안으로 깊이 들어감에 따라 차츰 작아져 마침내 안 보이게 되자 왕릉은 문지기 집 앞으로 들어가 문지기의 곰보 마누라가 권하는 대로 가운데 방 윗자리에 당당한 태도로 앉았다. 그리고 그 곰보 마누라가 그를 위해 상에 갖다 놓은 찻잔을 보고 고개를 끄덕이기는 했으나 이따위 차는 마시지 않는다는 듯이 입도 대지 않았다. 문지기가 아내와 아이를 데리고 돌아올 때까지의 시간이 왕릉에게는 무더니도 길었다. 그는 아내의 얼굴을 대하는 순간 그녀의 얼굴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안에 들어가서의 형편이 어땠는지를 알아내기 위해서였다. 그는 넓적하고 무표정한 아내의 얼굴에서 아까와는 아주 작은 변화를 알아낼 수 있었다. 아내는 완전히 만족해하는 얼굴이다. 그는 일 없이 함부로 들어갈 수 없었던 그 안뜰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궁금해 견딜 수가 없었다. 그래서 그는 문지기와 그의 공보 마누라에게 인사하고 아내를 재촉하여 밖으로 나왔다. 그는 새 옷에 쌓여서 포근히 잠든 아이를 받아 안았다. 그래, 어떻든가? 그는 뒤따르는 아내에게 어깨너머로 물었다. 이때만은 그녀가 느린 것이 갑갑했다. 오라는 그에게로 가까이 와서 속삭이듯 대답했다. 그대기 금년엔 좀 군색한 모양이에요. 그녀는 마치 신이 굶주리고 있더라는 말을 하기나 하듯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그게 무슨 소리야? 왕릉은 그녀의 설명을 재촉했다. 그러나 그녀는 서두르지 않았다. 그녀는 띄엄띄엄 힘들여 말하는 버릇이 있었다. 큰마나님은 작년에 입던 옷을 그대로 입었고요. 전에 그런 일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리고 종들도 새 옷을 못 얻어 입었어요. 오라는 잠깐 쉬었다가 다시 말했다. 저같이 새 옷을 입은 종이라고는 하나도 못 봤어요. 그녀는 다시 사이를 두었다가 말을 이었다. 우리 애처럼 예쁘고 좋은 옷을 입은 애는 나리님의 소실 자식 중에도 없었어요. 그녀의 얼굴에 미소의 잔물결이 조용히 퍼졌다.